새벽의 축구 전문가는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은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을 챙겨주는 정말 믿을만한 곳인데요. 현재 8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열려 있는데 결합 할인까지 챙기면 72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서비스보다 더 좋은 조건인지 확인만 해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365일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래 번호로 전화하거나 링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이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5시에 펼쳐지는데 이 경기는 1차전에서 알크마르가 토트넘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홈에서 토트넘은 역전을 시켜야 되는 경기고 알크마르는 1대0을 활용해서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갈 것이 예상되는 경기거든요. 일단 1차전에서도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알크마르가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었는데 이 와중에 토트넘은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단소가 현재 알크마르와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단소가 근육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토트넘은 지난 주말 본머스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의료진이 단소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오른쪽 햄스트링을 붙잡은 상태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로메로와 반더벤이 복귀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 두 선수가 100%의 컨디션이 아닌 것을 감안했을 때 단소의 결장은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단소가 커리어 동안 선수 커리어 내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건 또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만 만나면 왜 이렇게 선수들이 햄스트링 부상을 이렇게 계속 당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단소가 빠진 상태에서 벤탄쿠르까지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베스트 11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센터백 라인은 반더벤과 로메로, 골키퍼는 비카리오고요. 왼쪽과 오른쪽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도기와 포로가 나오느냐 아니면 스펜스와 포로가 나오느냐 아니면 우도기가 왼쪽, 스펜스가 오른쪽에 나오느냐 요 선택, 우도기, 스펜스, 포로가 어떤 위치에 서느냐가 이 경기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미드필더 라인부터는 비수마가 벤탄쿠르가 없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올 예정이고 그 옆에는 베리발과 메디슨이 선발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존슨, 손흥민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마티스텔이 지난 경기에 쉬었기 때문에 마티스텔이 나올지 아니면 솔랑키가 복귀를 했으니까 솔랑키가 선발로 나올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도 일단은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메이넌스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지난 1차전처럼 비르메이스터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베스트 11이 오른쪽에는 포쿠, 왼쪽에는 라도라는 선수가 나오는 게 알크마르의 베스트 멤버예요. 그런데 라도가 지난 경기에서 시작하자마자 부상을 당했죠. 그 이후에 복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쿠가 왼쪽, 오른쪽에 카시우스가 배치되는 이러한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크마르가 당연하게도 지난 경기처럼 두 줄 수비를 만들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기다릴 거거든요. 4-4-2 전형을 만들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알크마르가 지난 경기도 홈에서 두 줄 수비를 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굉장히 잘 막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알크마르가 이번 경기는 지난 주말 경기를 리그 차원에서 알크마르의 경기를 연기를 해줬어요. 아무래도 토트넘과의 2차전을 잘 치러라. 유럽 대항전 성적을 위해서 그 전 경기를 연기를 시켜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비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 이 알크마르가 수비적으로 좋았던 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중앙 지역에 이렇게 빽빽하게 수비 라인을 만들어 놨을 때 토트넘 입장에서는 메디슨이 요 안쪽에서 볼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는 쿨루셉스키가 요 안쪽에서 볼을 받으면서 버티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줬죠.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특히나 없으니까 이 안쪽으로 볼이 순환이 되지 못했어요. 토트넘은.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이 선택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존슨, 왼쪽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는 거였죠. 기본적으로 오른쪽 왼쪽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더 쏠리게 만들고 이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서 측면 지역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측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 손흥민이 볼을 잡으면 풀백이 끌려 나올 때 침투에 들어간다.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알크마르는 손흥민이나 존슨이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간격을 잘 맞추면서 한쪽 측면을 빽빽하게 아예 밀집시켜버리는 형태로
수비를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스펜스가 뛰어들어갈 때 패스를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백패스를 하게 되고요. 백패스를 하면 반대편으로 돌아서 넘어오는데 넘어오는 순간 다시 반대편으로 간격을 정말 잘 맞추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질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간격을 잘 맞추면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밀집 수비를 잘 펼칠 팀들은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가운데로 볼이 넘어가고 가운데에서 볼 소유가 되면서 바로 방향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볼을 소유하는 게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알크마르가 4-4-2 전형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우도기가 언더래핑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알크마르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모두 넘어가면서 반대편에서 촘촘한 수비 블럭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펜스가 뛰어들어가고 싶어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볼을 가진 상태에서 우도기가 뛰어들어갈 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백패스를 하게 되면 뒤에서 볼을 잡은 메디슨이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거든요. 방향 전환이 들어갔을 때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이 안쪽을 거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뒤쪽으로 알크마르의 패스가 없는 쪽으로 패스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약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크마르의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건너서 넘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왔을 때는 또다시 알크마르가 수비 블럭을 딱 만들어 놓고 한쪽 측면에서 토트넘을 압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존슨이 볼을 잡을 때 안쪽으로 스펜스가 뛰어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스펜스가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존슨이 스펜스에게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비 블럭을 두 줄 수비를 만들어 놓고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부지런히 오가면서 완벽한 수비 블럭을 만들어냈다. 이게 알크마르의 지난 경기 승리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역습으로 나갈 때 알크마르가 좋은 건 뭐냐? 최전방에 있는 페럿 그리고 중앙에 있는 비르메이스터르, 왼쪽에 포쿠, 오른쪽에 카시우스 이 4명의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측면과 중앙을 모두 오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할 때 페럿이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포크가 침투한다거나 아니면 포크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또 끌어내면 비르메이스터르가 측면으로 혹은 카시우스가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계속 스위칭이 되면서 역습을 할 때도 굉장히 토트넘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크마르가 공격을 할 때 보면 왼쪽에서 이 장면은 볼을 잡고 있을 때 페럿이 가운데 있다가 왼쪽에 있는 라도가 내려가면서 스펜스를 끌어당기니까 그 순간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럿이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가운데 있는 선수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페럿이 측면으로 나가면서 볼을 잡을 때 스펜스는 이미 측면 공격수를 따라서 끌려 나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그레이가 페럿을 따라서 끌려 나오니까 이 가운데의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가운데로 비르메이러스터가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위칭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역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 2명의 투톱이 이렇게 있을 때 왼쪽에 있는 올페 이 선수가 같이 공격으로 올라가 주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쿠마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3백을 오히려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끊어낸 다음에 역습으로 전환되는 순간인데 역습으로 전환될 때 왼쪽 측면 공격수 가운데 있는 2명 그리고 오른쪽에 포쿠 4명의 선수에 더해서 왼쪽 풀백인 올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브레넌 존슨이 수비 가담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올페가 올라가는데 존슨이 올페를 제대로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올페가 오버래핑을 할 때 측면 공격수와 올페가 스펜스 한 명을 두고 2대1 상황이 됩니다. 존슨이 여전히 올페를 못 따라오고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벤탄쿠르가 측면 지원을 나가고요. 존슨은 벤탄쿠르의 자리를 메워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어느 정도 전술적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기도 한데 존슨이 조금 더 위쪽에서 뛰어나가기를 포스테콜루 감독은 바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이 되니까 뒤늦게 벤탄쿠르가 가담을 해주지만 올페가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측면 공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 공간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을 때 가운데 있었던 페럿이 뛰어들어가면서 페럿에게 크로스 여기서 페럿이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잡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 장면도 비카리오가 선방을 하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역습을 할 때도 그냥 이 알크마르가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4명의 공격수 플러스 왼쪽에 있는 올페까지 올라가는데 올페가 올라가는 그 자리에 존슨이 수비적으로 내려가는 게 약간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가장 큰 문제는 좀 달려드는 수비를 한다는 거죠. 이 달려드는 수비가 늘상 문제가 되지만 알크마르가 또 달려드는 수비를 굉장히 지난 경기에서 이용을 잘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든 선수가 달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오른쪽에 있었던 존슨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센터백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알크마르는 일단 뒤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골키퍼가 볼을 잡을 때 이 기세를 이어나가서 존슨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골키퍼까지 압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골키퍼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몰아 넣으려는 이런 시도거든요. 근데 존슨이 달려갈 때 존슨이 기본적으로는 측면 공간을 비워놨으니까 이쪽으로 골키퍼가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존슨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올 때 이 공간에 대한 커버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알크마르가 이 옆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서야 오른쪽 풀백 자리에 있었던 스펜스가 존슨의 자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뒤늦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 올라오는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측면에 2대1 상황이 됩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마티스텔이 가운데 있다가 존슨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측면으로 나와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2대1 상황이니까 압박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에는 알크마르가 마티스텔이 달려들 때 앞쪽으로 뻥 걷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도 토트넘의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알크마르가 뒷공간으로 뻥 찼을 때 뒤쪽에 간격 유지가 안 되면서 앞쪽으로 볼이 넘어가는 순간 페럿이 볼을 잡습니다. 근데 이 순간 토트넘의 간격을 보시면 최종 수비 라인과 최전방 공격 라인의 거리가 아주 멀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패스로 볼을 잡아서 편안하게 알크마르가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이 공격 라인에 토트넘의 수비수와 공격 라인이 거의 엇비슷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위협적인 역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고 다른 장면도 보시면요. 이번엔 왼쪽 라인에서 가운데 지역으로 압박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압박을 시도하니까 이 압박을 시도하는 선수가 오도베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공간이 또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달려드는 선수를 보면서 가운데를 거쳐서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갑니다. 너무 과감하게 그냥 달려드는 거죠. 측면 공격수들이. 그래서 편안하게 오도베르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알크마르는 중앙을 거쳐서 측면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잡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도 반대편을 보면 존슨이 반대편 수비수를 압박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반대편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알크마르가 공격을 시작할 때 반대편에도 선수가 숫자가 좀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오른쪽 풀백인 마이쿠마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알크마르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옆에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1명까지 여기에 더해서 왼쪽 측면 공격수까지 올라갑니다. 5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4명의 수비 라인으로 5명의 공격수를 막아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선수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주는데 이 가운데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일단 알크마르가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안쪽에서 볼을 소유한 다음에 반대편에서 측면 공격수가 달려올 때 이 공간이 이제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전 장면을 보면 토트넘의 수비 숫자와 알크마르의 공격 숫자가 기본적으로 알크마르가 1명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씩 이렇게 포백을 대체해 놓으면 반대편에 있는 포쿠가 비게 되는 거고 이렇게 비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존슨이 아까 전 장면에서 압박을 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이 왼쪽 공간에서 스펜스가 2명을 상대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운데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알크마르가 볼을 잡고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때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측면에서 포쿠가 편안하게 위협적인 슈팅을 기록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알크마르가 지난 1차전에서 토트넘을 상대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가져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긴 하지만 마음을 놓고 경기할 수는 없는 날이다.
그리고 물론 저렇게 역습 과정에서 반더벤과 로메로가 이젠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더 가져가면서 경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로메로와 반더벤이 선발로 나와서 과연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만큼의 컨디션을 회복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크마르가 일단은 기다리면서 선수비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런 선수비 후역습 팀에 약한 만큼 근데 알크마르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더 달려들 때 이 알크마르의 역습을 과연 토트넘이 이겨내고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했지만 이 경기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남은 우승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면 토트넘도 어쨌든 이번 시즌의 성과가 그래도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는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경기를 만약에 역전을 못 시키면 정말 좀 이른 시간에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얘기처럼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있어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도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예정이라서 정말 간절하게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